네? 여기가 몇 층이야? 여기 다 낚았네. 여기 있다. 오늘 차는 다 쿠페는 아니고 일반 모델도 있네. 근데 우리는 쿠페야. GLC도 있고 GLC 쿠페도 있는데 오늘은 네. 근데 희한한 게 제원표를 보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하는데 얘가 0.1초 느리고요. 연비도 리터당 0.1km 덜 가요. 오히려 더 빠를 것 같고 더 멀리 갈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조금 희한하죠. 여기는 또 우리랑 오늘 시승을 함께할 오토월드 김은기 기자가 운전석에 앉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운전을 하셔도 된다고 동의한 적 없는데. 우리 나중에 운전하죠 뭐. 네. 그럼 제가 뒤에 탈게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여자친구네 집으로 가자. 여자친구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지. 이기사 출발하시게. 운전대 어디 있어? 운전대가 어디 있는지. 운전대 여기 있지. 이거 전동이야? 와 전동이야. 야. 야, 역시 가솔린이네. 아까 출발할 때도 되게 조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헬로 벤츠? 하이 벤츠인가? 내비게이션 안내 볼륨 줄여줘.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여자친구네 집. 여자친구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도 없어. 안녕 벤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비게이션 음량 줄여줘. 다시 한번 안 해. 전화를 방금 보셨다시피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요즘 나오는 차들에게 MBUX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 자연어, 내가 말하는 말 그대로 명령을 했을 때 알아듣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뭐 좋죠. 좋은데 제 솔직한 심정은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오늘날 나오는 자동차는 대부분 요 정도 수준이에요. 여자친구네 집으로 가자 했을 때 여자친구 없으신 거 다 알아요 라든가. 그 정도까지? 그건 거의 인공지능 아니에요? 방금 제가 우측 깜빡이를 켰는데 깜빡이 소리가 켰어요 깜빡이를? 봐봐. 다시 지금도 켰잖아요. 그렇네. 되게 조용하다. 이거 거의 그 시계 초침 소리 있잖아요. 네. 거의 그 수준인데? 내가 태어나서 탔던 차 다 통틀어가지고 네. 깜빡이 소리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진짜. 깜빡이 계속 켜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가끔 고속도로 이런 데서 계속 램프 같은 거 들어갈 때 계속 켜놓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모르는 거거든 그 사람. 근데 혹시 몰라, 이 메뉴 들어가서 그 깜빡이 볼륨 따로 만질 수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B당이거든요. M당이 아니고 B당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런 그 벤츠의 인터페이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얘보다 BMW의 iDrive가 한결 더 편합니다. 오늘 행사가 전반적으로 지금 시간에 좀 쫓기는 스케줄이에요. 네. 제가 전하고 싶은 말들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보죠. 뭐 1시간밖에 안 준 것도 이해가 가는 게 사실 페이스리프트라 가지고 그쵸. 달라진 게 완전히 뭐 달라지고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시즌 행사 자체를 안 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변화거든요. 네. 방금도 속도를 좀 높여보니까 역시 가솔린 엔진입니다. 좀 디젤 엔진이면 아무리 6기통이라도, 물론 4기통과 6기통 디젤 엔진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젤 엔진 축에 좀 되게 묵직하게 무거운 걸 막 꾹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보다 확실히 가솔린 엔진이어서 가볍게 횡치고 나가는 느낌이 산뜻하죠. 그리고 소리도 지금 저희들끼리 얘기를 나눴던 게 되게 조용해요. 네, 맞아요. 이 엔진이 디젤 말고 가솔린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이 노면 소음이라든가 풍절음 자체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구형 GLC를 탔었는데 그 형은 디젤 모델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디젤 엔진 티가 너무 많이 나서, 특히 밖에서 들었을 때 네. 알딸딸딸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벤츠인데 이렇게 많이 들려라고 해서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얘는 가솔린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낫겠죠. 벤츠의 디젤 엔진이 디젤 엔진임을 그렇게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원래 옛날부터. 본인 아래에는 M264라고 불리는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C클래스, CLS, E클래스까지도 공통으로 쓰는 엔진이고요. 비교적 신형 엔진이에요. 2017년쯤
나온 엔진이니까 비교적 새 엔진이죠. 네. 258마력에 토크는 37.7kg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 가솔린 엔진을 보면 터보의 기술을 빌어와서 배기량 대비 토크가 상당히 두텁죠. 그래서 예전에는 토크 하면 디젤, 마력 하면 가솔린, 이게 되게 각각의 특색이 상당히 뚜렷했었는데 네. 요즘 가솔린과 디젤을 보면 가솔린인데도 토크가 높고 디젤인데도 마력이 높고 이런 특징들이 많이 살아나죠. 지금 얘도 배기량을 봤을 때 토크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 GLC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기 전에 우리나라에 가솔린도 있었고 디젤도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도 있었잖아요. 네. 1세대 GLC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일단 가솔린만 가지고 왔습니다. 2리터 4기통. 그리고 해외에는 4리터 8기통짜리 엔진도 있고요. 또 3리터 6기통 엔진도 있고요. 우리가 타고 있는 2리터 4기통 말고도 훨씬 더 큰 엔진들이 많이 있어서 보면 아시겠지만 엔진룸의 크기가 상당히 커요. 아까 4리터 8기통 엔진까지 품으려면 엔진룸의 여유값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4리터 2리터 4기통 모델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잠깐 달리는 와중에 힘은 충분해 보이거든요. 뭐 간혹 운전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을 내죠. 200마력 중반이면. 대배기량 엔진으로 갈수록 힘이 내가 정말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감성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거 분명히 있죠. 네. 뭐 이거 가지고 트랙 들어가서 그 랩타임 재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고 순간순간 내가 달리고 싶을 때 원하는 만큼 빵 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출력? 네. 그런 데서 오는 게 있고 또 소리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AMG 엔진음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M도 있고 AMG도 있고 다른 여러 제가 요즘 외로워서요. 다른 여러 고성능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특히 엔진음만큼은 AMG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 되게 남성적이고 다른 브랜드들은 RPM 막 높이면서 확 지나가면 달리는구나 싶은데 AMG는 한번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게 돼요. 그 소리 때문에. 물론 이 차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죠. 예. 제너레이터 뭐 이런 것도 크게 개입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없을걸요? 예. 지금 변속기를 매뉴얼 모드로 놓고요. RPM을 한번 높여보면 그래도 좋네 소리. 4기통 치고는 좋네요. 예. 4기통 특유의 소리긴 해요. 절대 6기통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괜찮은데요 소리? 되게 소리가 부드럽지 않아요? 매끈해. 네. 약간 모터 같지? 거친 느낌보다는 되게 깔끔하고 매끈하고 정제된 느낌이에요. 예. 엄청 매끄럽네 회전. 엔진음이 되게 매끄럽긴 한데 너무 고동감이 없고 그냥 마냥 매끄럽기만 해서 조금 심심하다? 실제 성능보다 힘이 없는 느낌이에요. 감성적으로. 네, 맞아. 약간의 고동감을 이렇게 첨가했으면 좀 더 박진감을 심적으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냥 마냥 매끄럽기만 해. 9G트로닉이 들어갔죠. 저희가 벤츠 모델을 시승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상에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서 변속기를 스스로 만드는 브랜드는 몇 없습니다. 네. 현대, 그 다음에 토요타는 아이신이죠. GM이 있고 그 다음에 벤츠, 뭐 그 정도? 나머지는 뭐 ZF나 아이신이나 다른 변속기 전문 업체 걸 가져다가 튜닝해서 얻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벤츠가 변속기를 스스로 만들면서 사실 불만들도 많았어요. 이 9G 트로닉 말고 7G 트로닉이 처음 나왔을 때 저속 구간에서 변속 충격 때문에 좀 불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탔던 벤츠가 저희가 GL2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걔를 보면 시내 구간에서 변속 충격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7G 트로닉 때보다는 훨씬 많이 그 불쾌한 감각을 지워냈더라고요. 네. 지금 얘도 지금 워낙 시승 시간이 짧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변속 충격을 못 느꼈죠. 그리고 스톡 모드에서 변속 시간도 한번 보면 매뉴얼로 넘어갑시다. 다운. 아이고 변속 속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순간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저희가 지나가면 늘 그렇죠 뭐. 오늘도 흐리잖아 봐봐. 비 올 뻔했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 알아봅시다 하면 램프로 빠지고 고속주행 안정감 알아볼까요 하면 국도로 빠지고 업 빠르네. 업 다운 다운 업 아주 빠르진 않고요. 근데 보통 보면 다운을 더 빨리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는 업이 더 빠른 느낌인데 봐봐요. 업
다운, 다운, 다운. 비슷하다. 업. 아니네.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이 매뉴얼로 조작을 했을 때요, 변속기가 지금 현재 회전수와 현재 속도 사이에서 가장 최적의 그 변속 단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근데 좀 내가 무리를 해서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죠. 내가 지금 속도는 느린데 RPM을 쥐어짜고 있으니까 업이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업을 하면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업. 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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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업. 이 계기판에 그려지는 바늘의 움직임 속도하고 실제 엔진음이 바뀌는 속도하고 딜레이가 없네요. 그리고 그 바늘 움직이는 모션도 되게 끊김이 없이 부드러워요. 그쵸. 뭐 좀 어줍지 않은 브랜드는 바늘 디지털로 넣어놓긴 했는데 되게 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드는 그래픽이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차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GIF처럼 움직이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수동 모드로 하면 그 M5 뭐 기어 표시해 주는데 옆에 보면 초록색으로 예. 적정 변속 타이밍이 되면 뭐 업시프트 해라, 다운시프트 해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네요. 요건 벤츠가 옛날부터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구석이죠. 맞아요. 벤츠는 이 칼럼식 시프트를 쓰잖아요. 어찌됐건 이 기어 노브를 통해서 딸깍딸깍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이렇게 매뉴얼 버튼을 따로 마련해줬다는 점, 이건 현대기아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뒤로 놓고 달리다가 내가 매뉴얼로 변속을 하고 싶으면 패드 시프트를 딸깍 하면 돼요. 네. 근데 내가 매뉴얼 모드로 아예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찌됐건 그쵸. 뒤에서 일시적인 거죠. 그쵸, 약간 템포러리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매뉴얼 버튼을 따로 놓으면 아예 내가 차한테 확실하게 나 지금부터 매뉴얼로 할 거야 라고 명령을 내린 거니까 네. 훨씬 더 명확하죠. 패들 시프트 그 버튼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안 보이거든요. 난 처음엔 패들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려다가 매뉴얼로 변속을 하길래 아 있구나 했는데, 저런 거 기왕 넣는 거 좀 요런 금속으로 좀 예쁘게 넣어주지. 실제 금속까지는 아니어도 네. 금속 룩으로라도. 네. 시속 103km거든요. 네. 풍절음 나긴 하는데 이 정도도 안 날 수는 없죠. 맞아요. 일단 연손도 잘 맞는 것 같고. 정숙성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중 접합은 안 썼어요. 뒤도 그렇고 앞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차를 타다 보면 이중 접합률을 썼다고 자랑을 했는데 막상 타보면 그렇게 안 조용한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런 얘기 전혀 언급도 없고 실제로 안 썼는데 조용해. 좀 희한하죠, 이런 거 보면. 물론 우리가 그때그때 탈 때 그 날씨의 영향도 상당히 크긴 합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꼭 이중접합 참여를 썼다고 해서 조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안 썼다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ANC 들어갔다고 마냥 조용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네. 아, ANC가 뭔가 잠깐 생각했네. 아, 배고파. 운전대가 상당히 가볍거든요. 시속 100이 조금 넘었는데도 되게 가벼워요. 조금 더 묵직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보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도 조만큼만 움직였는데 차체가 움직이는 게 보조석에서 느껴지거든요. 반응 자체는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무게가 조금 더 실렸으면 싶네요. 일체감이 이렇게 좋은데 가볍기까지 하면 좀 고속 운전할 때 불안하죠, 사실. 내가 좀 주의력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차선 벗어나기 아주 쉽습니다. 오히려 스티어링 휠이 가벼운데 일체감도 별로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네. 일체감이 있는데 가벼우면은 네. 좀 더 불안한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묵직하게 만들었으면 네. 좋았을 것 같네요. 지금 제가 감속을 해보니까 브레이크 페달 감각도 초반부터 솔직하게 전해주네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요. 제동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초반에 쑥 꺼지고 나중에서야 잡아주는 설정은 나중에 가서 더 세게 밟을 때 얘가 지금 얼마나 제동력을 많이 남겨뒀는지 감이 잘 안 와요. 맞아요. 구형 GLC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쟤는 AMG네. GLC 43 AMG. 야, 그래도 넌 구형이야. 중간 기착지에서 많은 기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봤어요. 어떠냐고. 네. 근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처음 탔을 때 좀 통통 튀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더 부드러워진 게 이 정도군요. 과거의 벤츠 그러면 낭창낭창하고 고속주행 안정감도 되게 좋고, 네. 그 벤츠 특유의 주행 감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샌가부터 최근에 오면서 약간 좀 단단해지고 그런 쪽으로 좀 노선을 바꿨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말랑말랑해졌다는 평이 있어요. 네. 근데 이 GLC도 그런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인류의 역사를 보면 너무 거창한가? 이승기 찍으면서 인류 역사까지. 아, 너무 유식해 보이네. 패션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유행하는 걸 보면 네. 이렇게 나선형으로 발전해 가거든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는 똑같은 게 유행하고 있지만 높이가 바뀌었어요. 나선형이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벤츠도 그러니까 원래 부드러웠다가 단단해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지는 쪽으로 나선형을 통해서 발전을 했지만 네. 과거의 부드러움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거죠. 누가 보면 모터바겐 타시다가 이거 타시는 줄 알겠고요. 결론은 뭐냐면 상당히 매끄럽다입니다. 지금 얘가 19인치 휠을 신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거부터 보면 상대적으로 벤츠가 다른 브랜드들보다 그 바퀴 크기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마력은 낮은데도 멋을 추구한 나머지 상당히 오버스펙의 큰 휠을 끼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까지 큰 바퀴가 필요할까? 물론 멋있긴 한데 너무 오버스펙 아니야? 이런 느낌을 자주 전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벤츠는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가 좀 덜 합니다. 지금 얘도 아마 벤츠 말고 BMW나 아우디나 다른 배지를 달고 나왔으면 19인치는 최하이 트림에 들어갔을 거고 아마 20인치 이상은 끼고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도 19인치를 끼고 있는 거 보면 벤츠가 좀 확실히 그 휠 인치수나 타이어 폭도 그렇고요. 실리를 추구한다고 보면 낫겠죠. 여기 가운데 앞차와의 거리를 나타내주는 그래픽은 S클래스를 띄워주고 있네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박으면 1억이야. 근데 되게 섬세하게 반응한다. 이 단계가 가까워지는 단계가 되게 거의 무단이라고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리고 벤츠는 눈금 좋아하잖아요. 저 양옆에 보면 눈금 엄청 많아. 얘는 약간 그 계기반에 눈금 넣는 거 보면 약간 눈금 성애자 같아. RPM 표시해 주는 것도 눈금 엄청 많고. 네. GLC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오늘 시승차로 마련된 스탠다드 트림엔 없고요. 프리미엄으로 가셔야만 그게 포함이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차값이 얼만데. 지금 이 GLC 중에서 가장 하위 트림으로 선택을 하셔도 7천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옵션으로 따로 뺐다는 건 가격대로 따지면 그리고 벤츠 이름값을 봤을 때는 당연히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옵션으로 꼭 빼야 했을까? 프리미엄 트림을 구입하시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가 들어가거든요. 방금 외웠는데. 제가 왜 웃냐면 이름이 되게 길어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가 들어가는데 드라이빙 어시스턴스에는 액티브 디스턴스 다시 할게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해냈다. 그거하고 액티브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시스턴스. 그 두 가지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거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랑 똑같아요. 뭐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 그런 거 똑같이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말씀드렸던 뭐였죠? 디스트로닉? 나중에 말씀드렸던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요 기능에는 새로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좌회전 우회전 하잖아요. 특히 우회전 말고 좌회전 할 때 그러면 나 좌회전 맞은편 차도 좌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차돼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충돌이 예상되면 스티어링도 약간 조향에 도움을 주고요. 브레이크도 살짝 잡아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사실 제 기억에는 볼보에서 처음 자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 얼마 전에 출시됐던 제네시스 GV80 거기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능이 들어갔다면 자랑을 했고요. 지금 이 벤츠에도 그 기능을 똑같이 넣었죠. 그러니까 이 반자율 주행 기능에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앞뒤 좌우만 보다가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이 측면에서 오는 차들도 감지를 해서 뭔가 조향을 해주는 거죠. 혹시 몰라요. GLC는 이제 들어간 거고 다른 모델에는 일찌감치 들어갔을 수도 있죠. GV80이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가격대가 비슷해가지고. 차급이 달라서 비교하기 좀 뭐해요. 가격대는 겹치죠. 차급이 다른 모델이어서 막상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X5랑 GL2를 묻고요. 이 GLC와 GV80를 묻고 싶어요. 근데 그 두 부류의 차이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4개 모델 있죠. 4개 모델이 다 승차감은 좋습니다. 근데
에어 서스펜션에 들어가 있던 X5와 GLE는 묵직함만도 있고 그 와중에 승차감이 좋았는데 네. 이 GV-AT와 GLC는 에어 서스펜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냥 GV-AT가 위급 느낌은 나요. 일반적인 느낌이 아울러졌을 때 GV-AT가 확실히 위급 느낌은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사족으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박지훈 기자님 아까 가는 길에 2열, 지금 이번에는 동승석 1, 2열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승차감 차이가 좀 나요? 저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뒤보다는 그래도 앞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뒤에 있을 때는 앞에보다는 조금 더 통통 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네. 확실히 보조석에 앉으니까 그런 느낌이 좀 덜하고 요철 이런 것도 좀 더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는 것 같네요. 그 차이가 커요? 아니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좀 바로 번갈아서 타면 느낄 수 있을 정도? 요건 이 GLC 뿐만 아니고요. 많은 SUV들이 비슷한 차이를 보여줘요. 맞아요, 똑같아요. 네. 보통 2열이 1열보다는 승차감에 있어서 불리하거든요. 네. 그 서스펜션 마운트랑도 거리가 가깝고 네. 충격이 좀 더 직접적으로 오죠. 네. 꼭 해야 되는 얘기 안 한 거 뭐 있을까? 자, 마지막 라스트 1분. 자, 이 GLC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타고 오늘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달려봤죠. 네. 워낙 짧은 거리여서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네. 그 와중에 좀 달린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매끄러워요. 네. 되게 조용조용하고 편하게 타시기 아주 좋습니다. 12.3인치로 커진 내비게이션, 계기판, HUD 요 정도만 해도 확실히 과거보다는 세차다운 느낌을 진하게 주죠. 네, 운전대도 바뀌었고요. 요렇게만 바뀌었는데도 진짜 새 차 느낌이 확 나요.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세 개 바뀐 것만 해도 세차 느낌이 훨씬 커졌죠. 사실 GLC 자체가 오래된 차는 아니거든요. 2015년부터 팔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딱 페이스리프트 할 때가 딱 된 거죠. 그 사이에 그 뒤처진 부분을 알차게 채워 넣은 것 같아요. 주행 성능보다는 이런 편의 사양에서 페이스리프트의 의의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불만족스러운 건 스탠다드 트림에서 반자율 주행 기능이 빠졌다.